호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되면 잘못된 도수의 렌즈가 들어가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넘게 한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원장님,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넘게 했다는데 정말 네. 백내장 수술 2만 건 하신 거 맞나요? 그렇게 여쭤보실까봐 우선 인증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술이란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백내장도 수술이니까 큰 수술을 받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사실은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니까 겁을 먹지 않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정도 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거를 미리 준비하고 질문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생각해보고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백내장으로 병원 내원하기 전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백내장은 왜 생기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것인지, 수술 과정과 그 이후에 얼마나 오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시간을 미리 내셔야 되니까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백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생기고, 백내장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경화가 생길 수 있고 피질 백내장, 그리고 혼항하, 혼탁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결국엔 백내장이 생기면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혼탁이 된 백내장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제거하고 이 안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렌즈를 돌돌 말아서 삽입하는 과정으로 끝나게 되고, 이 수술은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수술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오셔야 되는 게, 다음날 염증이 있는지 보러 오셔야 되고, 1주째, 한 달째, 그리고 2달째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염증이 생기는 거는 다음날 생기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3주까지 생기기 때문에 1주째에도 염증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째는 낭포 황반 부종이라는 또 망막의 부종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100에 1명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달째에도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달째에는 혹시나 후발 백내장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생기진 않았는지를 보려고 또 오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이러한 시간들을 내실 수 있는지를 좀 스케줄을 확인해서 날짜를 먼저 잡으셔야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백내장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우선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안구 내에 염증이 생기는 안내염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1000명 중에 1명이 생기는 0.1%라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이제 저는 2만 건 했을 때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으로 또 생길 수 있는 것,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망막박리인데요. 망막박리가 0.5%에서 200명 중에 1명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주에서 8주째에 황반부종이 100명 중 1명,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많이 생겨서 40%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눈꺼풀이 이렇게 한쪽이 처지는 게 15%에서 생길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발 백내장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50% 혹은 그 이상이 생길 수 있고, 2달 이내에 생기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백내장 수술하면 그 렌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환자분들이 뭐 렌즈 관련해서도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이거를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내 눈에 어떤 렌즈를 넣는 게 좋을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렌즈는 이제 한 번 넣으면 바꾸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단초점 렌즈가 있는데요. 단초점은 원거리는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지만 근거리, 중간거리는 잘 안 보여서 뭐 나는 책 잘 안 읽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책은 잘 안 읽어도 휴대폰은 많이 보고요. 또 휴대폰 잘 안 보시더라도 생선가시들 바르거나 식사를 하실 때 반찬 구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본다든지 중간거리와 가까운 거리는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근거리가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그때마다 안경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 난시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난시 교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초점을 할지 난시용 단초점을 할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연속초점 렌즈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연속초점 렌즈는 멀리서부터 중간거리 한 70cm 정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건 또 돋보기를 써야 되고, 대신에 이제 중간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신문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펼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는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거리를 포기하고 근거리 한 50cm에서 맞추고 원거리는 안경을 쓰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매우 드물고요. 그렇지만 원하시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눈은 원거리를 보고 한눈은 근거리를 보고 하는 이렇게 짝눈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75세 이상은 효과가 좋지만 그 이하는 효과가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초점 렌즈가 나와서 다초점 렌즈가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인데, 이렇게 모노비전이라는 것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단초점이신지, 그리고 난시용인지, 아니면은 연속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어떤 걸 고려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하시면 결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의사와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담당 의사를 만나기 전에 꼭 말씀하셔야 되는 게 내 눈의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좋은데요. 우선 거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만이 잘못되면 잘못된 도수의 렌즈가 들어가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안 맞는 안경을 끼듯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거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내 눈의 상태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하면 내 눈의 검사 수치가 굉장히 다 다르게 나오고요. 난시도 굉장히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도수가 잘못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 기계는 좋은 검사 기계는 이분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측정이 되는 그런 검사 기계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당뇨가 있거나 황반변성이 있으면 수술하고 나서도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황반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력에서 예전에 라식라섹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시면 거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굴절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검사가 굉장히 또 예민하게 휙휙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안구건조증도 많이 있고요. 다초점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 라식라섹 수술을 받았던 예민한 눈이라면은 그 거만할 때 렌즈 도수를 측정하는 기계가 아이올마스터 700이나 아르고스와 같은 그 기계 또는 그 이상의 최신 장비로 꼭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도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렛 공식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장님 병원엔 이 장비가 있으신가 봐요. 이 장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초점 렌즈를 정확하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라식라섹 하신 분들도 다초점 렌즈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이 오차를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 검사기가 너무 필요해서 저희는 이 장비가 2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백내장 수술 과정과 부작용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 백내장 렌즈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숙지하시고 병원에 가신다면 같은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